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토르 인더스트리입니다. 소어 인더스트리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죠, 요즘. 낮에는 덥지만 밤과 그리고 새벽에는 굉장히 선선한,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토르 인더스트리가 그 RV라고 하죠. 레저용 차량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소비 심리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휴가 수요 이런 것들은 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RV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 많은 분들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교외로 나가면 주차장에도 뭐 꽉 차 있어갖고 사회적 이슈까지 되고 있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때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호텔이나 이렇게 가기, 비행기 타기 쉽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엄청나게 커졌던 것이, 물론 이전에도 컸었지만 고속 성장을 했던 것이 바로 RV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톰이라고도 얘기하고 RV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수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토르 인더스트리가 있고 네. 위네바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계신 분은 아마 익숙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기업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멀리 가보자, 비행기 타고 이제 멀리 가보자는 와중에서 이거랑은 약간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 있죠. 또 하나는 일단 경기에 대한 위축이라서 이제 가격이 자동차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오랫동안 리스 값 비용이 나가니까 이런 것들 위축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니까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거가 주당 이익이 1.07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2달러가 넘어섰고요. 매출도 28억에서 29억 정도로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회사 측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자기네 브랜드 파워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업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뭐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주당 이익의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좀 높여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기업인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실적까지 좋아 보니까 주가 좀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회사 측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거는 시장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축,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여전히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은 좋았고요. 뭐 휴가철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부킹홀딩스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AI 관련주라고 달려 있습니다. 부킹홀딩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행 관련 또 리오프닝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AI를 활용한 서비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는 맞죠. 예전에는 여행 가려고 그러면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샀던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억 아마 연세가 엿서 있으면은 책장에 한두 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배 즐기기, 뉴욕 이렇게 그리고 뭐 유럽 배낭여행 완벽해 뭐 이런 책들이 꽤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뭐 요즘도 있겠으나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시다가 요즘 짧은 유튜버 여행 유튜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핫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 벌면서 여행도 하고 뭐 이런 많이들 그런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AI에 붐이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엑스피디아가 먼저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여행 뭐 스케줄 짜고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킹홀딩스도 이제 거기에 나선 겁니다. 부킹홀딩스 어저께 이제 발표한 거가 구글이랑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예약을 하여튼 쉽게 해주고 제안도 잘해주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부킹홀딩스입니다. 부킹홀딩스 하면 많은 분들이 부킹홀딩스가 뭐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수로 많은 여행 사이트, 물론 여행 사이트 요즘 가격 비교하면 거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전 세계 두 회사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가 익스피디아하고 또 하나가 부킹홀딩스입니다. 그렇군요. 부킹홀딩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해외 여행 가면 해외여행 갈 때 벌써 맛집 검색하고 예약하고 가신 분이 있잖아요. 전화를 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내에서도 예약하고 어디 가면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가면 앱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예, 그럼 이제 대기가 몇 명인지도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될 맞습니다. 텐데요. 그게 이제 그걸 모태가 된 것이 오픈 테이블이거든요. 오픈 테이블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전 안 간 곳도 가서 지금 현재도 미국 얘기를 딱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오픈 테이블이 되겠고요. 제일 큰 거는 역시 프라이스 라인이 이제 대표 회사가 되겠습니다. 프라이스 라인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역경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주도에 호텔에 가면 뭐 30만 원, 100만 원, 5만 원 중에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라인을 하면 내가 제주도에 중문단지의 좋은 쪽에 그 뷰가 좋은 바다 뷰를 보는데 나는 한 40만 원만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역으로 자기가 우리가 해주겠다고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경매 시스템을 핫한 건데 예. 프라이스 라인이었습니다. 예전 회사 이름은. 그렇지만 커지면서 부킹 홀딩스가 되면서 세계 1, 2위를 하는 그런 여행 사이트인데 바로 이곳이 이제 구글과 합쳐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AI를 통해서 훨씬 더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하는 것은 프라이스 라인의 CEO가 있는데요. 네네. 브렛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예상보다 지금 여행수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지금요. 아시다시피 여행에 대한 값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호텔 값도 올라가고 모든 먹거리도 올라가는데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잘 나갔던 주식 좀 쉬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약간 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웨드부시는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아예 증권사의 강력 매수 리스트에 좀 포함시킬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워낙 비싼 주식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주식 한 번도 그 주식 분할을 안 했었는데 여하튼 목표 주가는 3,060달러가 되겠고요. 올해 단 한 것도 목표 주가가 내린 것이 없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면가 자체가 좀 비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은 하시되 최근에 월가의 시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CEO도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볼게요. 마지막 하스탁은 윈 리조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비슷하네요. 근데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카지노 쪽이죠.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카지노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주가는 상당히 최근에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는 좀 재미없다고요. 최근에 좀 그렇군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다 보니 전부 다 여행이라든가 레저와 관련된 예. 거를 저도 이제 오늘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역시 지금 두 군데서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윈 리조트죠. 그게 보면 라스베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가 주력지라고 보셔야 그쵸? 되겠습니다. 네. 2019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전에 보면 마카오 호텔 수익이 전체적으로 70%를 차지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계속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작년에는 수익이 전체 19%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2023년 1분기에 수익성을 회복하면서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 에비타 기준이 2019년 수준이 아직도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성장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요 마카오의 4월 총 게임 수익이란 거는 쉽게 해서 사람들이 베팅한 겁니다. 네. 자기네가 수익이 아니라 베팅한 규모가 일단 커져야지 카지노 수입이 늘어날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네. 물론 베팅한 사람이 적더라도 전부 다 그 카지노가 수익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은 카지노에서 총 수익이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총 수익이 전월 대비 16%가 늘어나면서 2020년 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이 됐건 해외 사람이 외국인이 됐건 간에 지금 마카오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객실 점유율이 지금 85%가 됐는데요. 이것은 2019년 수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에 다시 무슨 코로나가 다시 번진다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지만 그런 그렇죠. 논전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좀 놀러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2027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또 하나 이제 호텔이 들어서거든요. 예. 추가적인 성장 여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윌 리조트뿐만 아니라 뭐 라스베가스 샌즈가 됐건 수많은 그런 호텔이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워낙 지금은 하도 AI를 비롯한 테크에 몰려 있지만 그쵸. 상당히 좀 저렴한 것들, 상대적으로 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보면 빅테크 약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을 보면 최근에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것이 지역은행을 비롯한 은행주가, 금융주가 좀 만등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산업재 섹터 것들은요. 산업재를 주는 것도 올해 상당히 연초 한 1, 2월까지 사상체육 가다가 쉬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관심의 폭을 넓히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윌 리조트는 2020년 2월 이후에 그러니까 어렵고 이제 팬데믹 때 보면 배당을 못 줬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컷했었는데 이번에요. 3년 4개월 만에 배당을 어저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다시 재개했다. 물론 배당 규모 자체는 그 당시에 비해 아직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배당을 재개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전히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하는 게 게임스탑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뭐 CEO가 해고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별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당혹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배드 베스 앤 비욘드랑 이 게임스탑이 밈스탁의 이제 대표 주자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실적을 일단 발표했어요.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매출과 주당 손실이 모두 기대보다 안 좋게 났습니다. 그렇군요. 매출도 낮고 손실도 크게 났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CEO가요 전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이제 CEO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면 이제 컨퍼런스 콜, 어닝 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취소됐습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약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사실관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사유는 곧 발표지는 대로 뭐 여러분 뉴스로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내일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겠으나 이렇게 이유도 얘기까지 아까 지금 현재까지 잠시 전까지 확인했을 이유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컨퍼런스 콜을 또 취소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그 안에서 영화나 이렇게 미드 보면 권력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누가 잘린 겁니다, 완전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보면 축출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그만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주가는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기업이네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뭐 무튼 정상적인 투자 다시 한번 기억에 박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ETF 중에도 사상 최고가 종목이 있다. 어떤 ETF들일까요? 네, ETF가 이제 요즘 사상 최고가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약간 뭐 주식이랑 채권이 혼합된 것도 있고 약간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요. 주식으로 오로지 주식으로만 된 거가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해자와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해자라는 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이미지 보고 사진 보시면 딱 아실 텐데 중세시대 보면 성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연못이나 이렇게 그 개울을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함부로 이제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만든 걸 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이라는 것 자체가 저 옆에 그림으로 딱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경제적 관점에서 해자는 독과점적인 있고 다른 기업이 와서 이렇게 침범할 수 쉽지 않다라는 것도 확고한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제적 해자를 상당히 중시하는 분석 기관이 바로 모닝스타입니다. 그래서 모닝스타의 모든 기업에 분석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의 밸류에이션도 있고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소위 페어 밸류라고 해서요. 적정 가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못이라는 항목이 있어갖고요. 거기를 보시면 좁다. 넓다, 중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넓은 게 그러면 해자가 큰 건가요? 그러니까 못이 와이드한 게 좋은 거죠. 와이드나 내려다보면 넓어야지 사람들이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어야지 그 해자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와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런 와이드하고요. 못도 넓고 밸류에이션도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렴할 만하고 또 하나가 그들의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도 보면서 한 서너 가지 항목을 갖고 만든 그런 좋다는 50개를 만드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넥에서 바로 모닝스타랑 같이 해서 만든 ETF가 있는데요. 이게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체육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주식만 오로지 돼갖고 ETF로 사상체육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오늘 약간 밀렸지만 어저께까지 사상체육 거치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일단은 50개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 이런 주식이 되겠고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초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 구성이 한 종목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들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 아마존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램 리서치, 어도비 이런 거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50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ETF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원하시는 ETF가 미국 시장에선 거의 대부분 있을 거다. 그리고 찾기 어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 혜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그것도 엔비디아가 없는데도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